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빠르게 복귀를 해보고, 네, 오늘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시황 오늘 뭐 뉴스 잠깐 봤는데 오늘도 계속 리튬과 2차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리튬이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5월부터 리튬 재고 소진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전망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산 리튬 등 여러 가지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들, 특히나 리튬 관련돼서 지금 뭐 광산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테니까 오늘도 똑같이 그런 상승의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드렸을 때 오늘 30분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음봉을 봤더니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이때 이 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 저점이 60만 3천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60만 3천원 이후로 저점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매하실 때 어느 매매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느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중에 팁이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을 이렇게 형성을 했을 때 특히나 이 3일선 근처에 있을 때에는 여기 저점을 지켜준다는 건 그냥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저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9%까지 좀 올랐는데 여기에 돈을 다 원금을 다 여기다 넣었다고 한다면 하루에 5% 이상 많게는 1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점으로 제가 잡고 있는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엔 에코프로는 다시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언제까지나 손절선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상승을 하는 동안에요. 3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정말 소위 미친 주식이 하나 또 나왔죠. EV 첨단 소재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배가 넘었고 약 6배까지도 간 것 같네요. 제가 잠깐 동안에 계산을 해봤을 때는 500배 수익이 나니까 6배까지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엊그제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까지 하락 음봉이 세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2차전지 쪽은 완전히 죽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시 이것을 되돌려서 끝까지 또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식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대장이 죽고 나서 다시 여기를 들어올린다는 게 강원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의 모습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가 여기서 재차 경고가 걸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매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EV 첨단 소재를 쥐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나름 강하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상승했던 그 폭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상승한 폭이 거의 2달 동안에 상승한 폭을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상승한 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138%.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로 더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주식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스윙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항상 맞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아쉬우면서도 좀 매력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공부거리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다. 다 맞추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요, 결국엔 전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처럼 뭐 1분 단위로, 2분 단위로, 뭐 많게는 5분에서 30분 안으로 어쨌든 매매가 다 끝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중에 어느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모습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다 걸러내고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놈들에서만 그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잘만 그 매수가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관리만 잘한다면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많이 저도 시행착오를 조금씩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결국엔 매수를 한번 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들고 갈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언젠가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에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매매하는 게 좋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죠. 뭐 이거 이후에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너무나도 늦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반등하는 그런 액션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뭐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천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 중에 하는 중이지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방향을 또 돌렸고, EV 첨단 소재, 그리고 DSI, 뭐 크리스탈 신소재, 웬만한 지금 종목들, 유일리 에너테크도 그렇고 이화전기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리튬 얘기만 많이 나와 있고요. 과거에 리튬으로 강했던 종목들, 금양도 있었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방 리튬, 이런 종목들도 다 있었는데, 이 종목보다는 지금 EV 첨단 소재가 강하게 힘을 받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이었고, EV 첨단 소재는 그냥 3등이었어요. 3등에 불과했는데 4,500원 정도 했던 주식이 1,400원까지도 쭉 내려갔더니 이제는 거의 밑에서 치면 10배 가까이 오른 그런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어서, 참 주식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물론 하이드로리튬을 이 밑에서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 21배, 20배가 터진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뷰에 있어서 신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어쨌든 더 많이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대장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겠다. 위세하이텍을 이렇게 단기로만 노려서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다. 이거를 극복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가 좀 더 만족스러운 매매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겠고요. 시황은 어쨌든 2차전지가 확실히 아직까지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종목 EV 첨단 소재가 제일 넘버원입니다. 강하게 하락하는 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가 언젠지 일단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때가 온다면 전반적으로 또 2차전지 쪽에 크게 하락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갔었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여기 이 자리에서들은 정말 강한 이런 하락이 또 나왔었거든요. 물론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그런 예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지사 종목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또 했었던 것,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 특이하게도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부터 3월 20일부터요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이 EV 첨단 수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버렸죠. 네, 300% 가까이 일단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에서만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게 딱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EV 첨단 소재에 적용을 시키자면 결국엔 이 종목들도 내려오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과거 이미 윈미드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33,000원에서 거의 8배 가까이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 눌렸을 때에는 다시는 여기 가격을 이제 못 보죠. 네. 그런 것들처럼 에코프로도 이거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어느 쪽이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절선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면 손절선 이탈해도 잃어버린 돈은 없겠죠. 에코프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서 더 눌리지 않고 계속 10선을 또 지키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아주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V 첨단 소재, 그리고 TS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오토 상하이 2023, 네, 오토 상하이 2023을 제가 한번 쳐볼까요? 언제인지 한번 봐야겠죠. 뉴스북 같은 데다가 이제 열어서 했어요. 자, 오토 상하이라는 거를 이제 쳐보면 일정이 나올 거예요. 오토 상하이. 그러면 네, 참, 여기 보면은 10분 만에 80% 충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8일부터 오늘 27일까지니까 이미 열렸네요. 열렸으니까 과거에 그 로봇 얘기가 있었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자, 솔트룩스 과거에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인공지능 관련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이 3일선을 계속 깨지 않으면 위로 들어 올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3일선을 지키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TSI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중에는 이하전기도 새롭게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차트 모양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네, TSI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보다는 EV 첨단 소재, 이쪽이 조금 더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매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RF세미도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서 오늘은 상승하는 폭은 EV 첨단 수제는 상한가를 갔지만 RF세미는 상한가를 가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어제 EV 첨단 수제가 대장이기 때문에 RF세미보다는, 거래대금도 많으니까요, RF세미보다는 EV 첨단 수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영상 그대로 지금 결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요. 최대한 대장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랑 포스코 스틸리온, 자, 그런 형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들을 가지고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잠깐 해봤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363, 3일선, 6일선까지 갔을 때 이미 한번 깨뜨렸고, 다시 한번 그 밑에를 건드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요. 오늘과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는 잠시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한 번쯤은 또 다시 붉어질 수가 있겠고, 그때 한번 상승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 차트로만 접근을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양봉이 좋은 양봉이 나왔었고,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굉장히 센 곳인데, 이제 저항대를 이제 부드럽게 좀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딕스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거는 이 저점, 특히 1차적으로는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뭐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상승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1조 2천억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3일선을 따라서 연두색 선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 회복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포스코 스테리온도 네, 마찬가지로 오늘 일단 제가 매수를 이제 장 막판에 잠깐 시간이 돼서요. 이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위치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뭐 홀딩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지켜보겠고요. 오빠스넷은 연습용으로 일단 일부 아주 정말 적은 돈으로만 매수를 해봤고요. 매수한 위치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뭐 좋지 않은데, 여기서 매수를 일단 하고 나서 일부는 이제 잠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놓고요. 왜냐면 종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제 추매를 잠깐 했습니다. 뭐 충분히 추매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추매를 한 상황이고, 한 번 좀 들어올린다고 봤는데 왜 안 들어올리는지 좀 헷갈리는 정도,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뭐 일단 이슈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자이글도 원래는 일단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눌렸는데, 눌리고 나서 11선을 아주 천천히 돌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위험 종목이 되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도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사이텍은 말씀을 드렸고, 써니 시스템도 오늘 좀 세게 들어올렸다면 좀 괜찮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도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써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3일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노란색 선이 3일선인데 이 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든지, 네, 다른 이슈를 달고 다시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지나갈 것 같네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은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땡큐고, 음봉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시키면 그래도 땡큐. 그리고 뭐 음봉이 되고 나서 뭐 더 추매할 돈을 생각한다, 그래도 땡큐니까 일단 그 흐름에 맞춰서 하겠고요. KBG 종목은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왜 아쉽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일단 학원에 가는 길에 이제 매수를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좀 매수를 제가 잘못했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여기 위에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매도를 잘 못했습니다. 만약에 1분봉으로 표시하면 훨씬 더 잘 보일 텐데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그냥 추매를 하고 있죠. 이제 추매를 하고 나서 여기 부근에 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또 현금으로 매수했어요. 이게 신용 종목인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때 다시 총 미수금으로는 꽉꽉 채워서 이제 매수했었습니다. 짧게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로 따지면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고, 그 중에 일단 400은 날리고 500의 수량을 다 날린 후에 100만큼 신용으로 다시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뭐 시간에 의해서 보니까 상한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허탈하기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대장은 완전히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이 녹색선에 그런 힘을 지지받고 여기서 내일 상한가가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나왔을 때 고민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대장 종목을 하나 잡아서 계속해서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 쪽을 공부를 좀 더 하고, 아니면 어쨌든 지금이야 스윙이 통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뭐 스윙이 또 안 나오는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 개인적인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고요. 뭐 제가 지금 뭐 일별로 움직이는 금액 자체도 일단은 수익권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까였네요. 그쵸? 오늘 좀 이틀 동안은 벌어놓은 거 뭐 다 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일단 뭐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고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오전에 매매하는 거를 영상을 일단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제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제가 테스트를 따로 하고 나서 이왕이면 종목으로 차라리 어느 종목이 갈 확률이 높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위주로 영상을 만드는 것 아니고서는 앞으로는 조금 복귀 영상을 위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실시간에는 뭐 제가 매매도 좀 해보고 전날의 전략을 짜은 대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일단 복귀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 충분히 제가 시간도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분간은 일단 오늘 영상이 복귀 영상은 뭐 계속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내일부터는 일단 실시간 영상 없이 진행을 하겠고, 뭐 실시간 영상이 없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언제든지 저의 그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중에 아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